보통 순방 비행기가 뜨면 지지율도 오른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에서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의 비율이 24%, 잘 못하고 있다가 66%를 기록한 겁니다. 눈에 띄는 건 서울의 민심입니다. 9월 말 조사까지만 해도 서울 지역의 긍정평가가 27%로 평균보다 높았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18%로 9%포인트 폭락한 겁니다. 24%인 평균보다도 낮을 뿐더러 호남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서울의 민심, 돌아선 이유는 뭐고 앞으로의 전국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서울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8%가 나왔는데 처음으로 10%대 진입이거든요. 예. 서울의 여론의 흐름이 왜 중요할까요? 그야말로 뭐 적색 경보등이 세게 켜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민심이 분노한 민심이 대폭발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태균, 김대남 사태, 그리고 그 교집합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지난번에 거부권 또 24번째 거부권 세 가지의 또 행사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 일련의 상황들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것으로 발현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가 각 정당에서 선거 때마다 가장 주안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심혈을 기울이는 곳이 바로 서울 수도권 아닙니까? 예. 바로 민심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의석도 다수이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중도권 표심 얘기도 하면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서울은 지금 2주 만에 9% 대폭락이거든요. 그야말로. 예.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는 대통령실이 이걸 그냥 만만하게 민심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그 경고를 다시 한번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호남이 12%인데 서울이 18%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호남은 그래도 이제 민주당 소위 강세 지역이니까 제외하면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윤석열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수준까지 가게 된 거죠. 20%대였을 때 앞자리 붕괴되면 이거는 국정 운영이 아예 안 된다, 마비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정말 심각한데 그런데도 대통령실에서 고작 뒤늦게 내놓은 엉뚱한 해명이나 내놓고 있고 명태균 사태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마 저는 다음번 여론조사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더 빠질 수도 있다. 지금 경기도도 21% 나왔고요. 겨우 20% 지금 턱걸이를 한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광주, 전라 12%, 대구, 경북이 46%, 부울경 29%, 강원, 제주 23%. 정광재 의원님.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제외하면 10에서 20%대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의 대변인으로서 국정 동력이 살고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을 당에서도 많이 뒷받침했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이런 아주 낮은 수준의 지지율밖에는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저희 당과 또 대통령실 모두 반성해야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권 창출한 지 2년 6개월 정도째 정권의 반환점을 지나는 시점인데 아마 윤석열 정부를 뽑았던 지지자분들이 이런 성적을 기대하고 뽑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더 큰 문제는 서울, 경기 지역의 지지율을 보면요. 그래도 어느 지역에 가도 대략 30%에서 35%의 보수 지향성을 가진 유권자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아래까지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보수 지지자들 내에서도 상당한 이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상당히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관건은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생각을 갖고 더 열심히 해서 이 국정 동력을 끌어올려야 할 텐데 여기서 내리면 정말 국정 동력을 전혀 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 순방에 가셔서도 자신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의료개혁에 대한 동력이 실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심각하게 문제를 받아들이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서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20%대 후반이 쭉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9월 마지막 주까지요. 그런데 2주 만에 18%로 9%포인트가 급락 혹은 폭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김 여사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그 시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10%대를 유지를 하는 게 오히려 신기합니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윤석열 정부가 한일 동맹을 추진하겠다. 혹은 더 나아가서 독도를 한미일 군사기지화하는 거에 대해서 물으면 아마 윤석열 지지층만 해서 10%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정도면 윤석열 정권의 업적이 대단한 업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연령별, 자산별 양극화가 심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이 국민 통합을 이뤄준 거 아닙니까? 70대 이상 그리고 대구 경북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전 지역에서 똑같은 여론조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대남 전 행정관이 나와서 용산 대통령실 일반인들이 궁금해하기는 하지만 잘 모르는 그 내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네. 사람들이 의심했던 대목을 다 확인을 시켜준 거죠. 용산 대통령실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대통령 윤석열을 선출해 권력을 위임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국가가 운영이 된 건가 의심을 했는데 여기에 뭔가 단초를 던져줬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라는 분 정치 브로커 이분이 나와서 나 잡아가면 한 달 안에 하야 탄핵된다 이렇게 대놓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부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지 못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한다고 한 게 친분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뽑았거나 지지를 하는 분조차도 이제 등을 돌렸고 앞으로 남은 층은 지금 10%대, 20% 초반대 이 정도 남은 핵심 지지층 가운데 정말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등 돌릴 일만 남았다. 이렇게 네.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명태균 씨의 그 하야 탄핵 발언은 본인 스스로 농담이었다고 주워 담긴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짚어드리고요. 김용남 의원님,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TK를 제외하면 거의 등을 상당수가 돌렸다고 정리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뭐 연령별로는 거의 그 전만 해도 60대에서는 조금 긍정평가가 높은 여론조사가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나오는 거는 60대에서도 긍정보다는 부정평가가 훨씬 높게 나오고 있고 유일하게 연령별 조사에서는 70대에서만 조금 긍정평가가 높게 나오거나 7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요새는 간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의 연세 많으신 분들 빼고는 거의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원래 전통적으로는 서울이 경기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국힘의 지지율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도 경기도보다는 서울이 조금 형편이 나은 사정이었는데 이번 조사는 2주 만에 서울에서 지지율이 엄청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서울이 전국의 어디보다도 가장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긍정평가가 많이 줄어든 게 시차를 두고 다른 지역으로도 더 뻗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전국 평균을 내면 지금 나온 지지율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거를 역전시킬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인용하는 국민의 눈높이 내지는 국민의 상식선에서 납득할 만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거의 이 추세선이 그냥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대부분 더 떨어질 가능성을 말씀하셨으니까 추가 질문을 생략하고요. 정광재 위원님. 예. 반등할 계기는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김 여사와 관련된 이슈를 어떻게 해결 혹은 해소할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국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인식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진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앞으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의 본질은 대화와 소통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 우리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대화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당정 간의 저희는 이 당정 간의 이견 정도라고 얘기하지만 밖에서 인식하기에는 이 갈등이 굉장히 커진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야당과도 대화하겠다고 했으니까 야당과의 협치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민생 현안 가운데 의료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돼 왔는데 의료계와도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이게 잠재돼 있던 게 계속해서 켜켜이 쌓여져 왔고 이번 국감을 계기로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이 생각하는 민심과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아마 충분히 고민하고 그에 맞는 행동에 나설 때 지지율 반등도 필요할 거라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지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재보궐선거 얘기 앞서서 오늘 전국 지표조사가 나와서 이것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의 지지율 특히 서울에서 많이 빠졌거든요. 예. 급락, 폭락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네. 서울의 지지율 추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급락, 폭락이라고 언론들이 제목을 붙이는데 호들갑스러운 제목이라는 생각이 사실 거의 안 듭니다. 예. 우선 서울의 여론조사 수치가 갖는 중요성 하나는 서울은 지역적 정치색이 영남이나 호남에 비해서 현격히 엷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요즘은 경기도보다 인구수는 좀 줄었지만 불과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많은 투표 집단, 단일 행정구역으로서 최대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경기와 함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수도 서울이라는 상징성도 좀 있겠죠. 예. 이를테면 호남 같은 데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호남인들의 발신 메시지는 이런 거다. 우리 이런 말 큰 선거 때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서울도 광주나 부산 못지않게 서울이 뒤집어졌다라거나 서울 민심은 이렇게 돌아섰다더라라는 게 몇 가지 징후로 파악이 된다면 그 자체가 다른 지역에 미치는 발신 효과도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자면 2022년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붙었을 당시의 대선을 아직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텐데 서울 지역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당시 이재명 후보를 49만 표가량 앞섰습니다. 기억하다시피 두 후보의 표 차이는 한 25만 표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졌죠. 네. 제가 이 3년 전의 수치를 다시 소환해 드리는 까닭은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 또는 진보 계열 정당의 후보가 보수 정당 후보에게 졌던 것은 1990년대 이래로 이명박 당선 때 말고 처음이었어요. 예. 그만큼 서울 지역의 움직임이 전국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라는 거였죠. 문재인 후보가 2012년 박근혜 후보에게 질 때도 서울에서는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이길 때만 보수 후보는 서울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예. 그만큼 서울의 민심 표심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오늘 오전에 발표된 NBS 조사 중에 국정 운영 평가도 부정평가가 가장 높고 긍정평가가 최하 24%로 나왔지만 또 하나 제가 주목한 건 같은 조사인데 국정 운영 신뢰도도 물어봤습니다. 신뢰도요? 네, 신뢰도. 얼마나 믿으십니까? 응답자들의 67%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 항목을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정 운영 평가는 현 정부 출범 이래 과거부터 지금까지 마음속으로 채점해 오신 결과라면 신뢰는 오늘부터 가까운 미래까지를 함께 생각하시는 쪽에 더 방점이 있는 거예요. 예. 신뢰. 얼마나 믿음이 갑니까? 이 말은 지금 신뢰하지 않는다가 67%, 신뢰한다는 26%예요. 그러니까 국정운영 평가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이나
신뢰도를 물었을 때는 나는 글쎄 이 사람들 앞으로 하는 것도 그닥 믿음이 안 가라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의견까지를 표명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위기, 그거보다 더 큰 위기는 없는 거죠. 앞으로의 민심의 향배를 좀 미리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일 수도 있겠네요. 여간해서는 한 번 달아난 신뢰를 회복하기가 여간해서는 사인 간에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요 항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